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전화 3153-2610번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 시간도 수고해 주실 거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부터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자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의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3,350원에 25%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675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몇 번 해드렸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홍희진 팀장님. 네. 자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개별주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금속이나 비철금속 재생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좀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9년대 378%, 지금 2010년에는 433% 부채 비율을 좀 갖고 있었는데 현재 시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작년 3분기까지 한 467%의 부채 비율을 좀 보유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일단 좀 부정적이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도 아닌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일단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요인만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참 급등을 하고 있죠. 5.6%의 지금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가 증가되면서 주가 상승하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4,000원에 대한 저항이 일단은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여기를 이제 뚫어낼지 못 뚫어낼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파 시도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캔들이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윗꼬리가 길게 마무리가 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국면 5% 이상권에서 마무리가 돼야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래량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다르게 좀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서 4,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4,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지지선인 것 같은데요. 일단 3,700원, 그러니까 3,7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000원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4,000원에서 절반 비중 매도, 나머지 비중은 한 4,500원까지 홀딩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은 오늘 장에서도 6% 가까이 급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3,700원 종가상 이탈했을 때 매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15,2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140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피델리티 펀드가 좀 많이 들어왔죠. 15,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 좀 집중 매수를 해서 지분을 5% 이상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인프라웨어의 성장성은 단연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에 모바일용 SW를 좀 공급을 좀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됐죠. 그 매출처가 다변화된 근거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보율도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부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금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가 여기서 계속 흥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인프라웨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약간 비싼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성장성에 투자를 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목표 주가 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피델리티 펀드 같이 장기 펀드가 투자를 했을 때도 분명히 6개월 이상의 장기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 봤을 때는 지금 20주 이평선 지지만 받아준다고 하면 여기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악재, 시장의 단기 악재에 따라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기관이랑 외국인 매수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같이 매입해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일단 14,000원 부분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크게 손절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임진년 시작부터 부진한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LG패션을 지금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2489님의 종목인데요. 홍 팀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업이죠. 일단 LG패션 같은 경우는 뭐 마에스트로나 뭐 닥스, 라프마, 뭐 TNG 같은 뭐 수입 브랜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패션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한다라면 주가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확실하게 좀 돌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41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 1년 평균 24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 밀리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덥석 매수하시는 전략이 아니고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확실한 지지권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 가격적으로 본다면 이제 4만 원권인데, 그러니까 요 구간이 계속해서 종가상 지지가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LG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장에 가서 이 241선 부분에서 밑꼬리가 달린다라면 일단은 그때는 소량씩 분할 매수 전략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이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와주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241선 지지되는 거 확실하게 조금 더 보시고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단기적으로 5% 정도, 한 42,500원 정도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 좀 충분히 좀 바람직하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패션 사봐도 되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참고해 볼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또 이게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문의하신 분은 3832님이시고요. 매수가가 13만 4천 원이시고 10% 들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 SDI도 같이 밀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예, 삼성 SDI 현재 비중 상황으로 보셨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에서 새롭게 밀고 있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면에서는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뭐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 쪽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죠. 삼성에서 이번 CES에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제품을 좀 출시를 했고, 그에 관련된 부품은 SDI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실적은 이제 더 이상 논외로 좀 치고, 그 삼성 SDI 주가의 상승에 대한 견해로만 좀 본다고 하면 2차 전지와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 좀 커줘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 50%를 지금 삼성전자에 넘겨놨는데, 삼성전기같이 삼성 LED를 삼성전자 쪽으로 넘겨서 성장 동력을 조금 잃어버린다고 하면 예전 주가였던 20만 원까지 회복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우려로 지금 올라올 때마다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7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이 나오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물량 또는 손절을 하고 있는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가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연의 가치로 봤을 때 15만 원대 이상은 충분하지만 17만 원 이상 넘어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5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 전량을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수 단가를 좀 낮추셔서 매입량을 한 20%까지 늘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제일모직 바로 봐드릴게요. 제일모직을 매수하신 분은 11만 9,33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은 12%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갈 듯 하면서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요. 답답합니다 하셨는데요. 8466님께서 보내셨고요. 홍 팀장님 보세요. 일단은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뭐 급등할 만큼의 시장 상황이 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사업부로 말씀드리자면 의류라든지 케미컬, 그러니까 전자재료 쪽이 사업부가 있는데, 일단은 의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케미컬이나 지금
케미컬이나 전자재료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아몰레드 시장이라든지 그 2차 전지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알 수는 없지만은요, 기관의 매물,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신권이나 뭐 증권 쪽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흐름 좀 꺾였고요. 그러니까 저점을 좀 이탈했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노선, 그러니까 지금 121선 97,000원 가격도 추가적으로 이탈 흐름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000원을 일단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손절하는 전략이 조금 싫으시다 하시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바닥 구간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쌍바닥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와주는 구간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일단 추가 매수 전략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97,000원은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하기 싫으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11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12만 원까지의 지금 힘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97,000원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모직 봐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013-3366-0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들 보겠습니다. 더존 비즈온 문의가 들어와 있어요. 1,5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더존 비즈온을 1,500원에 사셨으면 아직은 상승 추세기는 한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매수가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존비전 합병 이후에 주목을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세무 회계 프로그램의 거의 50% 이상,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30% 이상 더존비전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독점적인 구조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 증가를 기대를 해서 기관이 2만 원 넘게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실적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죠.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더존 비즈온이나 이제 CJ ENM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성은 돋보였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망가진 경우인데, 최근에는 지금 기업용 소프트웨어 SW 업체 중에서 PER 10배 미만인 업체는 더존 비즈온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싼 구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이 조금 예전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인데 매수 단가 자사주 매입을 6,000원 좀 넘게 해서 시작을 했죠. 6,400원, 500원대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한 이후에 물량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개인들 비중만 가지고도 주가는 좀 많이 밀어붙였는데, 여기서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기업이 신뢰를 분명히 회복한다고만 하면 10,000원뿐만 아니라 예전 가격이었던 2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만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산업도 그렇고 더존 비즈온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 자체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만한 사업입니다. 기업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 영업성장,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1차적으로 조금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기관이 좀 들어와 줘야겠죠. 아무래도 시총이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는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해외발 이슈가 조금 지수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1월 말쯤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을 좀 넘어서기 시작하면 개인들 매도가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만 좀 잘 지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10,000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존 비즈온은 매수가 온다라는 결론을 내주셨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이 들어와 있는데요. 5,730원에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어요. 40% 가지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3628님의 종목인데요. 홍 팀장님 해주십시오. 좀 힘드시겠지만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양호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그동안의 흐름 자체가 테마주였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관련 테마주로서
고령화사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도 매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계속해서 10% 이상씩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좀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마주인 만큼 테마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정부 쪽에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뭐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 밑에 지지선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탄력 있게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선이 좀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특히 이제 양봉에 있던 거래량이 실리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매수했던 물량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이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좀 남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의 특성상 바닥을 기고 있다가 언젠간 다시 한번 튀어올 땐 팍 급등을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700원 구간, 그러니까 4,700원 구간의 지지선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7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 그러니까 지금 5,5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사이의 가격을 좀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매수세의 흐름을 보고 목표가는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700원의 손절가,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5,500원에서 6,000원이지만은 무엇보다 좀 지지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왔다고 덥석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거래량을 보시면서 일단 그 거래량을 보시면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릴 텐데요. LG전자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8만 원이시고요. 비중을 40% 들고 가시는데요. 1년째 보유 중이시라고요. 유상증자까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지루합니다 하셨습니다. 이하나07님의 종목이고요. LG전자는 8만 원 뚫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5만 원대에서 유증을 좀 받아놨죠. 물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소화하는 데 따른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IT 매수세를 조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올라갔죠. 그 다음엔 하이닉스로 조금 기관 매수가 넘어왔습니다.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다고 하면 이제 LG그룹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의 기간과 가격 조정을 좀 인내를 하신다고 하면 8만 원대는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9만 원, 10만 원, 11만 원대 많이들 물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만 원대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LG전자의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스마트폰 쪽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LG U+ 쪽에서 찾아야 될 텐데, LTE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치고 나간 면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된다고 하면, 올 연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모바일 쪽 시장 같은 경우에도 LG가 삼성에 뺏긴 점유율을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죠.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는 쉽게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상승하기보다는 여기서 일정 부분 캠페인을 통한 실적 개선세를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중한 비용을 얼마 정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LG전자의 향후 주가 흐름을 좀 결정을 할 텐데, LG 오래된 대기업이죠. 분명히 위기와 고난을 겪어온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75,000원부터 7만원 정도 아주 단기 박스권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쉽게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장성 자체는 잃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 실적을 대부분 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발 악재에 따라서 7만원대가 붕괴가 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된다고 하면 일단은 손절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도 권해드리겠지만, 중기적으로 별 문제 없다고 보면 9만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 다우기술을 봐드릴게요. 다우기술을 16,600원에 40% 가지고 계시고 진단해 주십시오. 7567님의 종목입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SNS 테마로 해가지고 뭐 SK컴즈라든지 뭐 다우기스 그밖에 뭐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좀 관찰을 하시고 근데 이제 다우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로 이 종목을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키움증권 같은 우량 자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로서는 수급 상황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종목을 지금 내가 이 시점까지 왜 갖고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600원이죠. 그러니까 비중 자체도 한 40% 상당히 큰 비중을 고점에서 들어가셨는데 투자 습관이 좀 잘못되셨다라는 것만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도 안 되는 종목을 그러니까 고점에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일단은 손실 보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조금 투자 습관이 좀 잘못되신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이 단기적인 좀 지지선으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이 지금 종가상 이탈시는 절반의 비중을 좀 더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 지지가 잘 되어서 상승 시도가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자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 이탈시는 14,000원 이탈시는 절반의 비중을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16,000원을 넘어서 일단은 16,000원을 넘어서 일단은 가격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 그때는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외환은행을 7,94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언제쯤 매수가 올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네요. 이하나0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로의 인수가 한 2월쯤 마무리가 될 거라고요. 예, 외환은행 같은 경우 이제 하나금융지주로 인수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주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은행이 배당을 좀 많이 할 수가 없죠. 국가에서 조금 제재를 하기로 은행 배당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보다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제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떨어져서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좀 적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주에 크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주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채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 관련된 은행들이 많이 오르기는 힘들고요. BOA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쪽도 물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JP 모간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지 않죠. 물론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신히 흑자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투자은행이 아니기는 하지만 비록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월 정도 이제 외환은행 인수를 좀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외환은행 인력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외환은행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텐데요. 하나금융지주의 지금 현재 그 급여 체계를 좀 보면은 좀 저가급여랑 고가급여가 좀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은행 같이 고가급여만 받는 은행원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주가가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가능하신 부분, 인내 가능한 부분까지 올라오면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업종이 거의 뭐 조정이 나오는데 건설업종의 낙폭이 큽니다. 그중에서 삼성물산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2,400원이시고요. 비중이 40%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가능한지 9537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자, 예. 추가 매수는요. 일단 6만 원 이탈이 되시면 그때는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현재 비중도 굉장히 좀 크시기 때문에 당장은 좀 추가 매수 관점보다 일단은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겠고 예.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자원개발 쪽, 그러니까 상사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인데 앞으로 건설 시장은 뭐 중동에 대한 건설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최고 높은 지금 건축물을 조금 건축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력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 앞으로의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도 일단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좀 있지만 현재로서 수급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좋지 않다라는 것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추가 매수 전략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에 대한 이탈이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고려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그룹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DI도 그렇고 삼성물산
울산 같은 경우 흐름이 4타, 그러니까 모두 좀 부진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주 흐름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8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종목은 굉장히 좀 좋지만은 시간과의 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렉에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산지 속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매 가격은 여전히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음식점 가격이 적정한지, 유통 과정에서 가격 왜곡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5단계인 유통 단계를 3단계로 줄여 중간 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급 초과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우 암소를 2년간 20만 마리 도태시킬 방침입니다. 농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육 비용 절감 대책도 추진합니다. 풀사료 재배 면적을 2014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료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도입해 사료값 인하를 유도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탕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37.2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선물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90조 원 중 개인이 30조 원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개인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은 FX 마진거래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거래대금이 628억 달러로 2008년 이후 분기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FX 마진거래 참여자 99%가 개인 투자자들이며 이 중 90% 정도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위험한 시장입니다.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해 현역 의원 20에서 30% 정도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전체 지역구 245곳의 20%인 49곳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역 의원 교체 규모는 최대 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인 의정활동, 교체지수,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지역구 활동 등 4가지 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통계를 활용한 의정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소는 여론조사를 통해 개량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생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서울시 저소득층 유아의 A형 간염 예방접종이 무료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올해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 취약계층 자녀 2만 5천여 명의 A형 간염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서울시 영유아 17만 명 중 15%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터민,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의 자녀입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 비용은 1회당 4만 원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접종률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